미국이 삼성과 SK가 가지고 있는 중국 반도체 공장에 새로 미국 장비가 들어가는 걸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첫 국제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계속 시도해보겠다면서도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LA 다저스 구장에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민 단속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하버드대의 유학생 수용 자격을 박탈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가 갖고 있는 중국 반도체 공장에 새로 미국 장비가 들어가는 걸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과 SK 중국 공장에 미국 장비를 반입하는 걸 막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주에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부서장이 삼성과 SK, 타이완 TSMC에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수 없도록 막았지만 이 세 회사에는 별도 허가 없이 장비를 보낼 수 있는 면책권을 줬었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충칭에 이어서 5년 전 인텔에서 11조 원을 주고 인수한 다롄 공장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 조치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은 반도체 장비를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아시아 동맹들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자세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only deepens their malign influence and complicates our defense decision space during times of tension. 하지만 이번 달 초 런던에서 새로운 수출 통제 제도를 만들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으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방침이 중국과 협상을 주도하는 재무부 등과 상의를 마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첫 국제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장기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과 이란의 핵 협상. 이란 핵 개발의 타협점을 찾아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모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 대표와 이란 대표의 3시간가량의 협상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We will discuss nuclear but also broader issues that we have and keep the discussions open. So I would Iran is ready to consider diplomacy once again. And once aggression is stopped and the aggressor is held accountable for the crimes committed. 유럽의 중재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요구를 일축하며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It's very hard to make that request right now. If somebody's winning, it's a little bit harder to do than if somebody's losing.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개입을 시사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를, 이란은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 하이파를 공습하며 8일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אנחנו נערכים למגוון התפתחויות אפשריות. יצאנו למערכה מהמורכבות בתולדותינו. 미국이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국제 외교와 협상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계속 시도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중단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이란 측 입장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It's very hard to make that request right now. If somebody's winning, it's a little bit harder to do than if somebody's losing. 하지만 대화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But we're ready, willing, and able, and we've been speaking to Iran, and we'll see what happens. 또 유럽의 중재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직접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농축 프로그램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주 시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Just time to see whether or not people come to their senses. 또 2주는 최대 시한을 말한 것일 뿐 그 안에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상군은 언급하기 싫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체면을 구겨가며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란과 무조건 항복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 한 긴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LA 다저스 구장에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민 단속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홈 경기를 앞둔 어제 아이스 요원들이 구장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스 측은 구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다저스 측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요원들은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 소속이었다며 차량 고장으로 인해 잠시 주차장 인근에 머물렀을 뿐 단속이나 작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LA 전역에서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벌어져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 단속 시위에 대응해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는 없지만 당시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증거가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콘크리트 조각과 병을 던지고 연방 건물을 훼손하는 등 공공안전 확보가 시급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주방위군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했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판결에 실망을 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군 병력 사용에 계속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JD 벤스 부통령은 오늘 LA를 방문해 로컬 정부가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도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력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하버드대의 유학생 수용 자격을 박탈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은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하버드 대학을 배제하려던 국토안보부의 조치에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약 7,000명에 달하는 하버드 유학생은 계속해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버드는 이번 조치 외에도 정부의 연구비 삭감 등과 관련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은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미국 30개 주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고기압이 만든 열돔 현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미 전역 약 2억 5천만 명이 섭씨 32도, 화씨 90도 이상의 폭염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동부와 중서부, 남부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에서는 섭씨 38도, 화씨 100도 이상의 고온이 이어질 예정이며 19세기 이후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기상청은 극심한 습도와 고온으로 인해 열사병과 탈수 위험도 높다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외출은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선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폭염 속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블루시아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6일
스콧 앨런 가드너가 아들을 3시간 넘게 트럭 안에 방치한 채 미용실을 들른 뒤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대는 아이의 체온이 섭씨 43.8도, 화씨 111도까지 상승한 상태였다고 밝혔으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드너를 아동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서부 지역에 극심한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당국이 폭염 속 등산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소방국은 최근 협곡 내부의 체감 온도가 섭씨 60도, 화씨 140도를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며 경험 많은 전문 등산가조차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구조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딴 산악 지역은 휴대전화 통신이 불가능한 데다 구조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Hiking, you're huffing and puffing, you're bringing dry air into your lungs. Your lungs need moisture to exchange oxygen, so you could actually dehydrate faster because you're dehydrating like from the inside out. 현재 일부 산악 코스는 폐쇄됐으며 당국은 무더위 속에는 도심 인근 산책로처럼 접근이 쉬운 곳을 이용하고 외딴 지역 산행은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비시민권자들의 해외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우려는 물론 저소득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이두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 상원이 심의 중인 감세 법안에 포함된 이 정책은 시민권을 제외한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 등 외국인 이민자의 해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이민자의 신분 추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에이콤이 개최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송금 과정에서 이용자 체류 신분이 확인되어야 한다면 사실상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체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 송금세 자체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 경로 대신 불법이나 비공식적인 방법의 송금이 늘어나게 돼 관련 범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시민권자들이 그런 공식 루트를 피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송금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은행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데보다는 디지털 암호화폐 같은 거라든지 비공식 경로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좀 염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와 함께 미국 내 이민자들이 본국 가족에 보내는 송금이 저소득 국가에는 중요한 소득인 만큼 소득세가 신설되면 송금이 줄어 저소득 국가들은 경제적 충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887억 달러, 한화 120조 원이 해외로 송금됐으며 저소득 국가에는 중요한 자금줄입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돈은 한화 5조 원가량이며 미주 한인의 16%가 매년 한 번 이상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또 한 해 앞당겨졌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최근 발표한 2025 연례 보고서에서 소셜연금기금이 오는 203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예상된 2035년에서 1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들은 2035년부터 소셜연금 수령액의 약 81%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메디케어 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무려 3년 앞당겨졌습니다. 기금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출산율 회복 지연, 그리고 세수 감소 등이 지적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정부 조치에 따라 3주 넘게 멈췄던 유학비자 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약자가 몰리며 이번 달 비자 인터뷰 일정이 금세 마감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SNS 계정을 공개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미 국무부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유학과 직업훈련, 연수 목적의 비자 인터뷰 신청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8일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23일 만입니다.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인터뷰 일정이 공지됐는데 예약자가 몰리면서 수십 분 만에 신청이 마감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수목금 그 인터뷰 날짜가 밤새 열렸다가 금방 차버렸어요. 한 150개? 미 국무부는 다음 주 비자 심사부터 새 지침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질 걸로 보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유학생과 교환 방문 신청자들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받게 될 거라면서 이를 위해 신청자들은 SNS 계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심사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의도가 없는지 확인하는 국가 안보 결정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이 과거에 비공개로 올렸던 SNS 글까지 검열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모든 국가는 외국인 비자 발급에 나름의 조건을 달기 마련이지만 과도한 사상 검증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에서 총 160억 건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인 사이버뉴스는 30개 대형 데이터셋에서 모두 신규 유출 정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정보는 이미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플랫폼에 계정이 있는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출범식에 참석해 AI 산업 육성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깔딱고개를 넘는 시기라며 준비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오늘 오전 참석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가 수조 원을 공동 투자해 구축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출범식에 앞서 가진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선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고속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시중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업인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 경제계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AI 시장 형성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부가 수요자가 좀 돼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통령은 AI 기술 시연도 직접 살폈는데 오늘 일정엔 깜짝 발탁된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도 동행했습니다. 어제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민생 회복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오늘은 AI 산업 육성을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 즉 GDP의 5%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 제시했던 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한 건데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액수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We expect NATO allies to commit to spending 5% of GDP on defense and defense-related investment, an almost inconceivable accomplishment. 이 5% 기준은 아시아 동맹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 국방부는 언론 질의에 답하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동맹이 유럽과 속도를 맞추는 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We now have a new standard for allied defense spending that all of our all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sia, should move to. 한국은 올해 GDP 2.3%인 61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미국이 말한 5% 기준에 맞춘다면 국방비는 132조 원 규모로 2배 이상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토 안에서도 스페인 등이 5% 일괄 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최종 합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GDP 1.3%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I didn't see Spain's comment. Can assure you he wants to see all European countries pay their fair share and meet that 5% threshold. 미국과 관세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로선 유럽의 상황을 참고하면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비아디에 이어 2위 기업 지리자동차도 한국 시장 진출을 공개 선언했는데요. 한국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뭔지 정영태 특파원이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중국 저장성에 있는 지리자동차 공장입니다.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1분에 한 대꼴로 전기차가 완성됩니다. 계열사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도 자급하고 있습니다. This year, we plan to finish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5nm level car chip. 세계 전기차 인도량에서 비아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큰 격차로 테슬라를 3위로 밀어내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를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비아디에 이어 중국 전기차의 두 번째 국내 진출입니다. Zeekr will enter soon. Yes, I can't tell you the exact date off the top of my head, but it is a market that we're looking at. 중국 전기차는 관세 장벽에 막힌 미국 대신 한국, 유럽, 일본 등 전통 자동차 강국과 동남아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엔 중국 내 과잉 생산과 내수 부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350만 대 넘게 쌓인 자동차 재고 밀어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달 들어 중국에선 비아디와 지리 등이 파격 할인을 내세우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른바 자동차판 헝다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일단 점유율을 늘려 경쟁자를 도태시키려는 업계 강자들의 공세에 중소회사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 경쟁하던 한국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은 강자 중심으로 자국 시장이 재편되면 더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항저우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LA 한인회가 무료 여성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하주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LA 한인회가 무료 여성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오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선 자궁 경부암과 유방암 등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전화와 문자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페이스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제28회 주택 구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소개하며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박람회 참가 등록은 페이스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23회 달라스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미주체전에서는 30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배드민턴과 볼링, 골프, 족구 등 종목을 진행합니다. 폐막식은 22일 스타센터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시애틀 한인회가 오는 28일 오후 6시 시애틀 한인회관에서 그리너스컵 킥오프 파티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8월 2일 열리는 다민족 친선 축구 대회인 그리너스컵을 앞두고 펼쳐지는 공식 사전 행사로 참가국 팀 소개와 커뮤니티 리더와 미디어 관계자 네트워킹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PCB뱅크가 조지아 스와니 지점의 소프트 오프닝을 오는 23일로 확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PCB뱅크는 뉴저지 포트리 지점과 텍사스 달라스 지점 등에 이어 조지아 스와니 지점을 개점하며 동남부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